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향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전임하고 있고 영어 집중반을 맡고 있는 영어 전임 강사 조재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2019년 서울시 일반행정 9급 7급 합격한 송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처음 영어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영어를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이제 수험 준비를 하고 계신 수험생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과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영어에 대해 어떤 궁금했던 점들을 갖다 이게 서로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혹시 뭐 여기 이제 앞에 수험생분들이 계신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 하나씩 질문을 좀 해주시면 일단 먼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단어가 어떻게 하면 잘 외워질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많아서요. 혹시 선생님이나 저기 합격하신 합격자분께서 좀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시면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먼저 물어봐도 돼요? 네. 저는 그 단어를 외우려기보다는 그냥 반복해서 빨리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일단은 아는 거는 건너뛰고 가리고 계속 보고, 뜻을 가리고 계속 봐가지고 알 것 같으면 그거 안 보고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그러니까 암기를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 계속 봐놔요. 한 10번이고 이렇게 봐나면은 머릿속에 살짝 입력이 살짝 되거든요. 그럴 때 모아서 제가 잘 안 외워지는 거 체크 많이 해둔 것들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여러 번 봐뒀던 상태에서 이렇게 외우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제가 안 외워지는 것들을 포스트잇에 써놔가지고 이렇게 뭐 거울이나 냉장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볼 때마다 소리내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빼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짜투리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단어를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영어 단어 질문을 워낙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뭐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상담할 때마다 영어 단어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건데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물어봐요. 근데 사실 그게 딱히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공부하는 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기 동욱 씨처럼 단기간에 집중해서 빠르게 이제 여러 번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을 딱 정해놓고 빠르게 반복하면서 그걸 이제 계속 돌리는 건데, 근데 또 이제 다른 합격생분 같은 경우는 그분은 아예 단어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어장이 없이 그냥 독해책이나 문법책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모르는 단어들만 체크해서 외웠던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단어장을 한 권 사셔가지고 거기 있는 걸 되게 그러니까 정독해서 한 장을 보다도 정독해서 꼼꼼히 봤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약간 자기만의 그 방법을 찾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일단은 단어를 좀 외우시면서 어떤 게 자기한테 맞는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그분들도 그렇고 다 공통적이었던 거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조금 계속 밀리는 경향이 있고 답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외울 때 꾸준히, 사실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외워야 되는 게 단어거든요. 시험장 가도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꾸준히 외우는 게 이제 효율적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혹시 그러면은 단어 혹시 외우는 거 시간 얼마나 투자하신 거예요, 보통? 단어는 일단 계속 보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계속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주일에 몰아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다 암기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약간 조금 이거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하루에 단어 외우는 시간을 정하잖아요. 뭐 1시간, 2시간?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꾸준히 월화수목금토를 하고 나면은 일요일 하루 정도는 이렇게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뭐 100개 해가지고만 총 몇백 개를 외웠다. 그럼 이제 일요일 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한번 싹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사실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동욱 씨는 혹시 그 문법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 많이 풀어보셨나요? 네. 진짜로? 그럼 하루에 뭐 양을 정해서 아니면은 어떻게 뭐 따로 그냥 몰아서 풀었어요. 몰아가지고? 네. 어법이나 어휘 문제 같은 거 몰아서 푼 것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네. 풀고. 근데 막 풀어도 이제 이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막 계속 틀리는 건 또 계속 네. 틀리게 되고, 그런 네. 거는 어떻게 또 막 보완을 했던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제가 그 출제 포인트 자체를 외웠어요. 그 문장을 보면은
그 나오는 포인트들이 저희가 빈출되는 어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시행처가 다르더라도 그런 빈출어법은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거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이게 머리에 좀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 자체를 계속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빈출어법도 좀 외울 수 있게 되고, 이제 문장을 보시면은 이제 구문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물어보겠다, 뭘 물어볼 수 있겠다, 좀 구문 분석이 숙달되시면은 그런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이제 구문 분석을 좀 하신 다음에 어법까지, 빈출 어법까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구문이나 문법이나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구문을 되게 강조하는 편이긴 한데 구문이랑 문법이 이렇게 되게 따로따로 볼 수가 없는 게 구문을 학습하다 보면은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문법을 알아야지 사실상 이제 구문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가정법이 있다 그러면은 가정법 우리가 문법을 학습하면서 그걸 이제 해석하는 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럼 그게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또 구문이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같이 봐서 이제 학습해도 이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동욱 씨 거에서 좀 이제 중요한 게 제가 하나 추가해보자면 시기가 또 중요한 건데, 이게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이제 지금 문법 포인트를 막 놓치고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고 쳤을 때 그 시기를 좀 봤을 때 지금 본인이 하는 게 뭐 한 12월 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공무원 커리가 보통 여러 학원에서 막 7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기본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제 12월 전까지 문제를 많이 틀린다, 문법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 기본서 같은 경우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봐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 적용을 해도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 시기가 뭐 1, 2월 달이나 뭐 시험 한 달 전이다 막 이럴 경우에는 사실 늦었거든요. 문법 기본서를 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문법 문제를 풀면서,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거는 그래도 막 정말 찌끔찌끔 풀면 조금 이제 그것도 효과가 없고 한 번에 풀 때 한 진짜 10문제, 20문제, 뭐 30문제 정도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푼 거를 갖다가 꼼꼼히 이렇게 리뷰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식으로 하면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기에 따라서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독해 문제 중에서도 유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빈칸 문제, 순서 배열, 뭐 이런 문제들이 유난히 더 안 풀리더라고요. 뭐 이런 문제는 또 따로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팁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동욱 씨 어떤 팁? 일단은 그 순서별 문제 같은 경우는 네. 그 근거가 되는 문장이 있어요. 순서별 할 때 맞아. 접속사나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이것만 보면은 되거든요. 그거는 진짜 심할 경우는 해석을 안 해도 이렇게 지시대명사 위치 잘 하고 접속사 잘 맞게 하면은 해석을 안 하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 풀이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런 걸 좀 익히시면 될 것 같고, 빈칸은 좀 어려운 유형도 있으니까 구문 분석이 먼저 좀 숙달이 되셔야 돼요. 이게 중심이 되는 답에 근거가 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도 제가 이렇게 완벽히 해석을 못 한다면은 빈칸 답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문 분석이랑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별로 푸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욱 씨 말이 진짜 맞습니다. 이게 막 솔직히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정말 해석을 꼼꼼히 해도, 그러니까 추상적인 지문이 너무 많아서 해석을 꼼꼼히 해도 이게 답이 뭔지 모르는데, 사실 공무원 독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상 해석만 제대로 할 줄 알면은 보기가 워낙 딱 명확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뭐 사실 빈칸 어떤 유형에 대한 학습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선양되어야 되는 게 해석을 일단 할 줄 아는 것, 구문에 대한 일단 능력, 해석 능력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이제 동욱 씨가 말했던 뭐 이제 지시대명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면 충분히 이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빈칸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말했듯이 그 핵심이 되는 그 문장, 일단 거기를 진짜 좀 제대로 꼼꼼히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파악하는 능력도 일단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구문에 대한 저는 좀 강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일단 그게 선행이 되어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동욱 씨는 약간 질과 양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영어는 좀 질이라고 생각해요. 좀 밀도 있게 공부하는 게 하더라도 양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혼자서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지 시간이 좀 많이 있더라도 풀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시간이 아무리 많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단어만 나열해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그런 오답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출제자가 약간 낚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문장을 그 책 보면은 다 모아놓은 그런 문장 책이 있잖아요. 구문집 같은 거 그런 거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연습하시면은 네,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항상 영어를 맨 마지막에 풀었거든요. 다른 거를 다 풀었을 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남았어요. 예, 시간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 하나하나씩 다 분석해 가면서 푸니까 그래도 예전에 막 모의고사에서 봤던 점수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다른 거를 다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영어를 보실 때 시간을 항상 많이 남겨 놓으셔야 돼요. 영어에서 시간 줄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른 과목은 익숙한 지문이 봤던 지문이 출제되는데 영어는 항상 새로운 지문과 낯선 게 출제되니까 다른 거 준비 철저히 해두시고 영어에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으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욱 씨는 한 4, 50분을 남겨놓고 네, 영어에 네. 다 할애를 하신 거예요? 네. 지안- 지안애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